안녕하세요. 10분 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박우란 님이 쓰신 책입니다. 미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고마운 마음. 엄마와 딸이 함께 갖는 공통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의 모든 딸, 엄마, 여자를 위한 자기회복 심리학 책입니다. 책 속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면 된다. 엄마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정으로 욕망하고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루는 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이대로 가면 도무지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싶고 뭐든 잘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충분히 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지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다. 어느 선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 그 선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답니다. 의식의 차원에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쩔 수가 없다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학생이 그토록 힘겨워하는 데는 엄마의 태도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드러나게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일도 없고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분위기인데 왜 여학생은 답답하고 숨이 막혔을까요? 여학생의 엄마는 모든 것을 열어놓는 듯 말했지만 대체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는 특징이 있었죠. 모호하다는 것은 엄마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뚜렷하게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학생이 열려있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령 넌 그걸 하고 싶니? 꼭 해야겠으면 해. 네가 원하면 해. 근데 그걸 진짜 원하기는 해? 이런 엄마의 말투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정확히 그걸 말해. 난 그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이보다 더 모호한 표현이 있을까요? 아이에게는 잘 된다는 의미가 지극히 막연할 뿐입니다.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라고 하니 무엇을 해도 어느 선까지 가서 닿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지요.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 생활 전반에서 엄마는 대체로 이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아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학생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다가 이렇게 반문했죠. 엄마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아이의 침묵이 꽤 이어졌습니다. 엄마도 모르면서. 엄마 자신도 모르는 엄마의 욕망을 딸아이가 쫓으려 하니 그야말로 답답하고 숨이 막힐 수밖에 없죠. 혼돈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쫓는데 뭘 쫓고 있는지를 모른 채 계속 쫓아서 잘 되어야 한다고 요구만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엄마가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뚜렷이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마 본인도 스스로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도 모를 그것을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미지요. 엄마가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가 쫓아야 하는데 본인도 정확히 무엇을 욕망하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아이가 성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이를 심리적으로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욕망, 부모의 욕망.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학문적으로 꽤 저명한 스승 밑에서 수학한 제자가 어느 날 스승의 곁을 떠났습니다. 스승은 그 분야에서 꽤 역량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런 자신에게 매우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제자는 스승의 수하에 있는 동안 한 가지 의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말일까? 하는 의문이었죠. 가령 선생님 앞에 서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선생님이 원할 만한 답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자는 선생님 앞에서 제 역량은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신다면 결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선생님의 무의식적인 욕망, 그러니까 오직 자신만이 유일하다는 스승의 나르시시즘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을 내뱉고 있었지요. 급기야 그런 말들을 내뱉는 자신을 이질적으로 느끼며 갑자기 입이 닫혀 말문이 막힌다거나 선생님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식의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게 이르렀지요. 제자의 입은 스승의 욕망에 반응하는 입에 불과했습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스승에게 순응하는 행동을 하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은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증상적인 방식으로 드러났지요. 선생님은 오직 자신만이 유일하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제자는 그 욕망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키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욕망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온 우리는 자신이 향하고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권위자가 욕망하는 대상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알 수 없는 내적 갈등과 죄책감, 혼란, 소외를 겪으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욕망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고통과 혼란을 겪는 것이지요. 애초에 아이는 엄마의 모든 것이 되고 싶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쫓는 존재이지요. 가정에서도 권력을 가진 영악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향하는 자녀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크 라캉의 말대로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인 걸까요? 스스로의 욕망을 발화하고 쫓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타인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분별하며 그것을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분리해 나가야 합니다. 엄마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욕망하고 집중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애도하고 수용하기 위해 또 실현하기 위해 욕망을 발화하지 않는다면 아이 또한 진정한 자신의 욕망을 찾기 위한 열망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주어진 삶 안에 갇히고 맙니다. 또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삶을 쫓거나 따라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함께 욕망하고 엄마가 쫓는 그 무엇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더 이상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 자체를 욕망해야지요. 그러나 자기 개발을 하고 능력을 배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한 부분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쫓는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궁금해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공부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꾸준히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반드시 어떤 지점에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타인 혹은 전문가가 주는 솔루션이 아니라 자신만의 경로를 발굴하고 만들어갈 수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내가 찾고 쫓는 길은 새로운 다른 길을 또 열어줄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내놓는 정답이 아니라 엄마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체화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10분 책말이었습니다. 저도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경로를 발굴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지켜보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